예, 이번 시간에는 175쪽 연소 방법 및 연소 장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연소라고 하는 것은 가연성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해 가지고 빛과 열을 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 가지고 빛과 열을 내는데, 이렇게 가연성 물질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뒤쪽에 뭐 용접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올 때 보시면은 산화라는 것 자체는 산소가 달라붙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환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꽃에 보면은 산화염이 있고 환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게 된 그러한 불꽃 자체는 환원염이 되는 것이고요. 산화는 산소가 많이 형성이 돼 가지고 연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연성 물질에는 우리가 탄소와 수소와 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와 황은 이 가연성 물질이 결국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빛하고 열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97,200 kcal kmol의 열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연성 물질은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빛하고 열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먼저 산소라고 하는 것은 지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조연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의 3요소 같은 경우는 가연성 물질에다가 산소에다가 그다음에 불씨 또는 점화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완전 연소의 3요소가 있습니다. 완전 요소. 완전 연소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온도와 산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완전 연소다, 불완전 연소다는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그래서 완전 연소 같은 경우는 연소하고 난 뒤에 CO2하고 물이 발생합니다. 근데 불완전 연소 같은 경우는 CO2도 물론 발생하지만은 그 중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물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는 쉽게 얘기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고, 완전 연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맹독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연소의 3요소 같은 경우는 시간과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온도, 요 세 가지다 하는 것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완전 연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연소 반응식이 있습니다. 그 연소 반응식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시험에도 특히 많이 나오고, 특히 탄화수소 계열에서, 탄화수소 계열의 얘기는 뭐 프로판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에탄이라든지 또는 메탄 이런 것처럼 탄소와 수소의 결합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반응식 자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반응식에 따른 산소량을 계산하고, 산소의 최적을 계산한다든지 산소의 중량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이론 공기량을 또 산출해야 됩니다. 이론 공기량을 산출하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 무슨 뭐 이론 건연수 가스라든지 또는 이론 흡연수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거 알려면은 연소 반응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탄화수소 계열의 연소 반응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CmHn입니다. CmHn이라는 얘기는 M이 뭐 3이 들어가든지 6이 들어가면 먼저 프로필렌이 되겠죠.
보통 이제 시험에는 요 프로판이 나오니까 뭐 C3H8이라든지 또는 CH4라든지 여기 1이 되면 이제 요게 4개가 된다든지 말이죠. 또는 부탄이라든지 이렇게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탄화수소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숫자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요 탄화수소 계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연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하고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산소하고 결합을 하니까 여기 산소가 이제 들어가겠죠. 숫자가 어떻게 되면서 산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랬죠. 완전 연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CO2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CmHn이라는 이 숫자에 어떻게 이 M하고 N이 여기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연소 반응식에서 꼭 알아둬야 될 그런 핵심 내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 전에 있는 분자량하고 반응 후의 분자량 자체는 똑같아야 됩니다. 왜?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숫자를 끼워 맞춰가지고 요 뒤에 있는 숫자하고 하여튼 딱 떨어져 맞아야 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어떤 법칙이냐면 요 M하고 N이 여기에 가서 달라붙을 때는 M에다가 뒤에 N 이렇게 쓰면 여기를 4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M 플러스 4분의 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M이 여기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그대로 여기 다 달라붙게 됩니다. MCO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 오는데 여기 N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CmHn은 M 플러스 4분의 N에다가 O2에 MCO2 플러스 2분의 N의 H2O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응식은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판 같은 경우는 연소 반응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에너지 관리 시험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소 공학에서 연소 반응식 나올 때 보면 프로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판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프로판 1 노르말 루베에 대해서 산소가 얼마나 연소가 되느냐, 또는 산소 말고 이론 공기량이 얼마냐, 이런 건연수 가스량이 얼마냐, 뭐 실제 건연수 가스량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프로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많이 나오게 됐죠. 하여튼 프로판은 여러 가지 하여튼 형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프로판은 다양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소 반응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CO2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십니까? 법칙에 따라서 하면 이게 이제 M이 3이 되는 것이고 N이 8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M 플러스 4분의 N이니까 3 플러스 4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오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가가지고 얼마로 나눠준다고요? 2로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8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5CO2가 되는 것이고 5O2가 되는 것이고 3CO2가 되고 여기는 4배의 H2O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메탄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메탄은 CH4가 되겠습니다. CH4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1이 생략된 거죠? 1이 생략된 겁니다. 1 플러스 4분의 4 하니까 2의 O2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가니까 1CO2가 되니까 1은 있으나 말하니까 그대로 CO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2분의 4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배의 H2O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부탄 한번 보겠습니다. 부탄은 C4H10이 되겠습니다. 자, C4H10이니까 여기 O2에 어떻게 4 플러스 4분의 10. 4분의 10은 얼마입니까? 2.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 플러스 2.5 하니까 6.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6.5의 O2가 되면서 4배의 CO2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0이 되겠죠. 넘어가면은 그럼 5배의 H2O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론 공기량 계산하는 거하고 건배기 가스량 계산하는 거
습 배기가스량 계산하는 거, 이거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뒤쪽에는 뭐 뒤쪽도 다 알아두셔야 되겠지만은 특히 요 부분 산소를 알아야 공기량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계산하는 연소 반응식 자체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2번에 CmHn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n에 O2에 MCO2 플러스 2분의 n H2O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밑에 보시면요, 공기 중에 퍼센트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이렇게 보시면요, 산소는 이렇게 쓰면요, 산소가 21%. 이건 최적식일 때 그렇습니다. 최적식일 때 21%를 차지하고, 그러면 100에서 빼면은 79%가 되겠습니다. 질소가. 그렇죠? 질소는 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21%가 되겠다. 그 다음에 중량식으로 따질 때는 O2가 있고요, N2가 있습니다. N2의 분자량은 28되겠죠. 14에 2개니까요. 28되고, 이거는 16에 2개니까 32니까, 요 중량식으로 계산할 때는 요 퍼센트보다는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얼마로 올라가냐면 23.15 해가지고 23.2% 해가지고 중량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3.2%는 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23.1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대략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공기 중에 산소가 21%고요. 그 다음에 79%는 질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물 총 몰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요. 거기 나오는 것들 쭉 보시면 3.76에 m 플러스 4분의 n에 그 다음에 m 플러스 2분의 n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생성 몰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배출되는 가스 자체가 요거가 나오고요, 요거 나오고, 요쪽에는 산소는 다 타고 이제 질소물이 남겠죠. 질소 산화물이. 그 질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얼마를 차지하냐면, 요거 질소는 79%에 산소가 21%입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냐면 3.76배가 되는 거죠. 21분의 79 하게 되면 3.7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6에 m 플러스 4분의 n 값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76에 m 플러스 4분의 n에다가 m 플러스 2분의 n이 생성물의 총 몰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불완전 연소는 뭐냐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랬죠. 아까 완전 연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불완전 연소일 때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산화탄소하고 이제 뭐 물이 거기 나오겠죠. 그래서 CmHn에다가 거기는 요 반응식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뭐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되겠죠. CmHn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n에 O2 되면서 여기서 이제 MCO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완전 연소일 때는 MCO가 되겠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m에 O2가 되면서 플러스 2분의 n의 H2O다. 이렇게 되는 게 불완전 연소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완전 연소에 관계되는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완전 연소는 앞으로 우리가 연소공학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거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름, 검댕.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해나 산화하기 쉬운 탄화수소는 거름을 적게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름이 도대체 뭐냐? 거름이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거름은 탄소가 되겠습니다. 탄소인데 달라붙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탄소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유리탄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름은 유리탄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첫째 분해나 산화하기 쉬운 탄화수소는
끓음을 적게 발생한다. 연료 중에 탄소와 수소의 탄수소비라고 그러죠. C/Hb가 클수록 끓음이 발생하기 쉽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체 연료의 확산 연소는 예혼합 연소보다 끓음 발생이 심하다 그렇습니다. 확산 연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확산 연소는 자, 여기서 반화해서 이렇게 연소를 합니다. 반화해서 연소할 때 기름은 기름대로 먼저 나오고 주위에서 공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서 혼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확산 연소가 되는 것이고, 예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안에서 혼합이 돼가지고 공기와 연료가 혼합이 돼서 나오는 거. 우리 이거를 예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확산이 예혼합보다는 수트 발생이 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산 연소, 이거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확산 연소는 공기비가 낮습니다. 기체연료에. 그 공기비가 낮은 기체연료가 공기비가 낮은 주 원인은 확산 연소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산 연소가 공기비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기비가 너무 많이 낮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고 끓음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확산 연소가 예혼합 연소보다 끓음 발생이 심하구나 하는 것을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혼합 같은 경우는 역화와 폭발의 위험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탈수소 반응이나 방향족 생성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탄화수소가 끓음 발생이 심하다 그래가지고요. 끓음 발생하는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거기 보시면요. 폭발 범위가 있습니다. 폭발 범위. 그래서 어떤 기체 연료 중에서 폭발할 수 있는 위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발 범위는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그 다음에 폭발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세틸렌이라든지 이황화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째, 아세틸렌 같은 게 폭발 하한계 2.5죠? 제일 낮습니다. 이게 2.5라는 이 값 자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에서 그것도 상한계 사이에 레인지 범위가 클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2.5에서 81이고요. 수소는 4에서 7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이氧화탄소 같은 경우는 1에서 44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氧화탄소 같은 경우는 폭발 하한계도 낮고 폭발 범위도 높습니다. 아세틸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하나 그래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표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가 어떤 기체든 간에 모든 기체가 그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1몰의 부피는 정해진 건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22.4리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4리터가 1몰에 20.4리터라는 얘기는 22.4m 세제곱 1000배 해주면 킬로몰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이렇게 위아래 같이 1000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22.4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22.4라는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산소의 숫자 있죠? 요걸 알아야 공기의 이론 공기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체에 관계되는 뭐 분자량 계산한다든지 이런 거에 관계되는 것 자체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는 표준 상태에서는 22.4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